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해고를 당할 때는 늘 자괴감이 들고 막막하죠. 방송작가가 한 대략 1만 명 정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의 고용 형태는 왜 이렇게 후진적인 걸까요? 왜 정규직 방송작가는 단 한 명도 없는가? 어느 맑은 봄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방송작가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 할래? 작가가 결국에는 프리랜서로 거의 등식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어요. 근데 상상만으로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방송작가 정규직 정말 가능한 걸까요? 방송작가 유니온과 헬마우스가 만드는 특급 콜라보 솔기훈의 작가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솔기훈의 작가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헬마우스입니다. TBS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베테랑 작가 선배님하고 그리고 가장 연차가 푸릇푸릇한 이제 두 분, TBS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이 태동한 바로 그 터가 또 TBS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그 방송작가 유니온 부지부장과 이제 지부장이 모두 TBS 출신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 사측 입장에서 보면은 TBS가 터가 안 좋나? 예,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방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나 KBS나 MBC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 작가라면 당연히 그 방송사 소속일 거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방송 작가 유니온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여러 활동들이 개진이 되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고 직권보험주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것으로 지금 변명이 됩니까?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작가들이 과연 프리랜서냐? 여기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해서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용원 일본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야, 우리 계약서도 없어! 라는 얘기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작가노조의 활동 이후에 이게 이제 일반에 퍼지게 된 건데 그렇게 퍼지게 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연. 작가도 정규직이 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 사연이 오마이뉴스의 2018년 9월에 기고가 된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접니다. 접니다. 이 사연 쓰셨을 때만 해도 사실은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잖아요. 상상은 했는데 네. 현실이 될까 의심하던 시기였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의 고용 형태는 왜 이렇게 후진적인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방송작가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 할래?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서울시장. 되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응? 말이 돼요? 작가가 정규직?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동안 방송계 관행은 방송 작가라든지 또 리포터, PD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존재했었죠. 이제 우리 방송 노조 지부가 결성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으로 전환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TBS의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의 행정 총책임자가 방송 작가들한테 정규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네. 저희 TBS가 사실 굉장히 그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어요. 90% 정도? 90%요? 네. 이제 서울 사업소가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갖고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작가가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의 네. 정규직화라는 이제 큰 태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네. 방송사에 방송 네. 작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전부 비정규직의 프리랜스야?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이런- 직군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만들 거면 네. 작가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방송국에 있는 우리는 분들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해왔죠.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부딪히면 항상 네.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방송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같은 일을 하던 직군들이 왜 방송 작가만 거기에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쵸. 다 같이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촬영이든 뭐 어디든 다른 직군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당연하다면 방송 작가 직군도 당연히 그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TBS에서 방송 작가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추진이 된 거다. 네, 추진이 되면서 사실 어려운 점은 많았죠. 왜냐면 아나운서 뭐 정규직 많잖아요. 그렇죠. 전술도 정규직 많고 근데 네. 작가 정규직은 없으니까 다른 받아들이기 방송사에 힘들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PD들은 특히 어려웠겠죠. 정규직 작가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을 테니까. 그 상상력을 부수고 이제 정규직 작가들이 탄생을 했는데 네. 몇 명이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10명이요. 10명. 네. 그러면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겠네요, 보니까. 10%입니다. 아쉽다 싶은 느낌의 네, 퍼센테이지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네. 이제 하고 싶은 작가들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게 안 되면 최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의 2배 정도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 10% 정도로. 저도 JTBC에서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만 정규직 작가가 된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사실은 해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울시의 경우에 그 산하에 있는 교통방송을 앞으로 이러한 비정규직을 본인이 원하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방송노조 지부가 노동의 정상화, 노동권의 확보를 위해서 큰 금자탑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박원순에 대한 제 기억은 온통 그런 겁니다. 그게 될 리가 없다고 다들 고개 젓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뒤통수만 보여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걸리면 또 끌려갈 테니까. 그는 그렇게 누구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공적 영역의 과제들을 자신의 재산과 열정과 삶을 다 바쳐서 기적처럼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빚진 바 큽니다. 저희 10명 되게 부담이 커요. 왜냐면 최초의 정규직 작가인데 네. 이게 실패 사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뽑았더니 어머 되게 좋은데 얘들 진짜 유능하고 고용 안정되니까 더 일을 잘하네. 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분골쇄신. 네, 분골쇄신을 하고 있어요. 분골쇄신을 그리고 이거 스스로도 제 마음이 TBS라는 방송국이 제 회사니까 네, 애사심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그 프로그램 그냥 놀고 먹어야지 막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이 TBS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들거든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저만 제가 착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 근데 방심하면 안 되네요. 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작가들 당연히 그렇겠죠.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 여기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말하자면 정말 특별한 법률상의 하자가 없는 한은 해고되지 않는 네. 정규직 노동자가 된 삶이라는 건 그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 선 있잖아요. 선. 잘리지 않는 선. 잘리지 않는 선. 그 선을 PD한테 그 눈치를 봐야 되는 네. 저 사람 표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아졌다는 그 눈치. 그 선을 아니 그리고 이게 떡도 먹어본 놈이 먹지. 그렇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약간 그런 거잖아요.